안녕하세요. 김성화 선교사님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자주 만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또 도미니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이렇게 또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도미니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그 사역 여러 번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미니카 나라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네.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먼저 도미니카가 아니고 정확한 명칭은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아, 그렇죠. 네. 도미니카라는 이름의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카리비안에 도미니카 공화국과 그 다음에 카리비안 그 바닷가 동남쪽으로 더 조그만 섬나라가 있는데 거기는 도미니카 연방입니다. 네. 그래서 도미니카 그러면은 이제 그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은 쿠바 바로 밑에 있는 가운데 섬인 이스파니올라 섬의 그 동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의 3분의 1은 아이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어때요? 사시사철이 더운 나라인데요. 카리비안 나라니까 네. 그래도 12월, 1월, 2월 겨울이 제일 선선하고 제일 좋은 기간입니다. 네. 언제 도미니카에 들어가셨고 네. 또 어떤 동기로 네. 어떤 계기가 돼서 도미니카 선교사로 가셨는지. 8년 전인 2013년 1월에 내려갔는데요. 네. 거의 이제 8년 반이 돼갑니다. 제가 그 전에는 웨스트버지니아 모간타운이라는 그 지역에 한인 교회에서 19년 반 동안 한인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이미 그 교회에서 19년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2012년 9월 말이네요. 인생의 전반기는 목회를 했다면 이제 인생의 후반기는 제 아내와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이제 어디든지 제 2의 그 사역지로 선교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좀 알아도 보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우리 교단에 저는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CMA 네. 에서 안수받은 CMA 목사입니다. 네. 우리 뉴욕에 있는 CMA 어린 양 교회라고 교단 교회에서 그 선교사를 한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의 몇 교회가 연합해서 그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 산페드로 지역에서 그 전임 선교사님이 한 7, 8년 정도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파송받기 한 2년 전에 갑자기 그 선교사님께서 그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러 오셨다가 며칠 만에 그냥 소천하시게 됐어요. 그래도 그분의 뒤를 이어서 그분이 지금까지 개척하신 이 산페드로의 선교지를 그분의 뒤를 이어서 특별히 그 바데이는 사탕수수 노무자들이 사는 마을들을 일컫는데요. 네. 그 바데이의 교회들과 그 영혼들을 위한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정들을 하시고 후임 선교사를 기도하면서 찾던 중에 저를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단 한인총회 그 감독님을 통해서 이제 저를 소개받아가지고 저를 추천하시게 됐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방문도 하고 우리 부부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길이라고 확신하고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 이제 2013년 1월 2013년 1월에 이제 선교지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그 사역지는 처음 들어가셔서 이렇게 사역지를 개척한 게 아니고 네, 전임 그 선교사님이 그렇죠. 하셨는데 그분 소천함으로 인해서 네, 그분의 사역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네. 이제 교단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선임해서 보내셨다는지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지금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일 또
들어가셔서 또 하셨던 일도 계속 이어서 하지만 네. 또 조금씩 진전되는 확장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그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고 네. 어떤 선교 사역이 주 사역인가 네. 그 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로 굉장히 그 다른 선교사님들은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려운 그 시작을 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미리 선교사님께서 닦아놓은 길을 이어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그 선교사님께서 동역자도 다 준비해 주셨고 또 모든 사역지들도 다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선교센터도 부지를 사셔가지고 담까지 다 둘러쳐 놓으시고 그리고 설계까지 해놓으신 상태에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제 건축가를 섭외해서 그 전임 선교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설계대로 약간만 좀 변형을 해가지고 건축도 하게 됐고요. 네. 또 저를 파송한 뉴욕 어린이양 교회에서 선교센터 그 건축비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3층에 아주 아름다운 그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가면은 정말 현지 동역자가 없으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역하기가. 네, 함께 동역했던 우리 현재 사역자들이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길을 인도해 주셔가지고 좀 쉬운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사역들은 그 밭데이라고 사탕수수 노무자들이 일하는 그 사는 그 마을들 일하고 사는 마을 내의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과 그 사역지를 돕는 사역이 이제 제 주 사역인데요. 그분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생각했더니 목회 교육, 그 다음에 신학 그 기본적인 신학 소양 교육 그런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도미니카 공화국은 목회자들이 그 신학교에서 정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려워요. 오래전에 IT 정부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 사이의 협약으로 IT에서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무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그러면서 그 전에 맺었던 이 조약들 이런 것들이 흐지부지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일하러 왔던 IT 이제 노무자들이 그냥 남게 됐어요. 사탕수수 밭에. 그리고 책임을 IT 정부는 못 지게 됐어요. IT는 큰 지진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많고 이 허리케인 피해도 많고 그리고 정치도 불안정해가지고 독재자도 많이 나고 지금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IT는 지금도 소요 사태가 나가지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이 자기 나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니까 해외에 있는 국민들을 케어할 그런 형편이 못 됐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IT 정부에서는 거의 방관된 상태로 놓여 있고 그다음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서는 자기들의 국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케어를 못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서는 외국인이니까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요. 부모가 도미니칸이어야지 도미니칸 공화국 그 패스포트를 그 시민권을 주지 외국인에게서 난 자녀에게는 시민권을 안 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립학교도 그 안에 밭에 안에 세워주고 그 다음에 클리닉도 메디컬 클리닉도 세워가지고 좀 의료 시설의 진전도 있고 지금은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 전에는 이제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었죠. 그 대부분의 밭데이들이 밭데이 규모가 뭐 50명이 사는 작은 밭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몇천 명이 1,000명, 2,000명이 사는 큰 밭데이까지 여러 종류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밭데이들이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복음주의 개혁 교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가 큰 밭대에는 뭐 천주교회, 분소 이런 데도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교회가 규모가 큰 밭대에는
여러 개 있어요. 네. 두세. 이제 목회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IT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동네 사는 그분들의 거의 한 80%가 90%가 IT 노무자들이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크레올, 예. 그걸 그분들이 이해하니까 우리나라도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한국말이 익숙하잖아요. 예. 영어를 하시긴 하지만 불편하시고 아무래도 어렵고 그분들도 그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크레올이 자기 보고 보이는 크레올이 편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IT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하고 계세요. 물론 도미니칸 목사님들도 사역하시지요. 그리고 이중 언어를 바이링구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이분들이 그 신학 교육을 정식으로 받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이 거기서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버스가 있는 국도까지 나와가지고 뭐 또 거기서 버스를 여러 번을 갈아타고 수도에 가가지고 수도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신학 공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 평신도 리더가 소명을 받으면 바로 빈 교회 목회자가 필요한 교회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체계적인 성경 교육, 목회 교육, 뭐 신학 교육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우리 선교센터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뭐 3박 4일 동안 이렇게 숙식을 하면서 신학 이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거기까지 나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우리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바데이 안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은 그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미주에서 이제 단기 팀으로 그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아니면 전문적인 강의를 위해서 준비해서 오시는 그런 강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함께 우리가 바데이에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한 뭐 3박 4일 동안 강의를 하고 선교 센터로 돌아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꿨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주로 세미나를 통해서 신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 세미나 형식으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고 있죠. 그 지역 교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훈련되지 못한, 교육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충족시키고 그분들을 좀 가르치고 이렇게 이제 사역하신다고 제가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그것이 그냥 지속적인 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일을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순회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올해는 뭐 여기 했으면 다음엔 여기 하고 한 중간쯤 되는 바데이에서 여러분들이 오실 수 있는 그 산페드로 바데이도 워낙 넓기 때문에 다 커버는 못 하고요. 우리 산페드로에서 그저 반경 1시간 정도 이내에 있는 바데이 그 교회 또 사역자들을 이제 주로 제가 섬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산페드로시의 도미니칸 그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물론 함께 오픈을 하죠. 그러나 이제 바데이 내에 이제 교회들을 더 이제 좀 신경을 쓰는 편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주 사역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주 사역은 이제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층으로 지은 선교 센터가 있는데 이제 미주에서 주로 오는 단기 선교 팀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세운 선교 센터죠. 그래서 뭐 10명에서 맥시멈 한 30-40명 정도까지 그룹으로 오시는 분들을 이제 섬길 수 있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이 준비해온 여러 사역들, 뭐 BBS나 뭐 태권도나 그 성경 연극이나 뭐 아니면 이발 사역이나 뭐 풍선 사역, 그밖에 여러 그 단기 팀들이 준비하는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바데이 내 교회들을 방문해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사역들. 좋습니다. 이제 또 주 사역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바데이 내에 교회가 없는 바데이들이 있어요. 이제 제일 먼저 그 선교센터
건축이 완성됐으니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스페이스를. 그래서 여기를 사용해서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가지고 제1 개척 교회가 이제 됐지요. 우리 선교 센터 내에 이제 채플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바테이의 리셀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바테이인데 그 바테이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현지 사역자와 함께 동역자와 함께 매주 수요일 들어가서 이제 나무 밑에서 처음에 예배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많아요. 비 오면 뭐 그냥 또 얼른 그 구멍 꼴마더라고 불리는 구멍가게 그 천장 밑으로 들어가서 피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 우리 교단에 은퇴하신 선교사님 부부께서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멋진 교회를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테이로서는 첫 번째, 또 제가 현재 사역자와 개척한 교회로서는 두 번째 개척 교회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아직도 없는 그런 바테이는 찾아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미주에 뜻 있는 분들의 그 헌금을 매치해서 개인이나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시면 건축을까지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 사역자에게 세워서 넘기는 그런 사역이 이제 세 번째 사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역은 이제 그 나라는 교육 제도가 1학년부터 8학년까지가 이제 바시카라고 그래가지고 베이직 스쿨이에요. 중학교 2학년까지죠. 그 다음에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세군다리아, 이제 세컨드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합한 거죠. 중3부터 고등학교 1, 2, 3까지를 합했어요. 그러니까 8학년까지는 이제 베이직이어가지고 좀 그래도 다니기가 수월한 지역에 있는데, 그래도 뭐 3, 40분씩 1시간씩 걷는 아이들도 있어요. 편도. 근데 그 세군다리아는 학교가 더 적으니까 심한 경우는 편도 2시간 반씩 걸어서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데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학교를 다녀서 졸업하는 그 학생들이 바테이 내에 여럿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믿음 좋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대학을 가겠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또 선별해가지고 그 현지 사역자들에게 추천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대학에, 그 도시에 있는 대학까지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비도 지원하고요. 그리고 등록금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뭐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교재 비용, 이런 것들도 좀 형편이 되면서 이제 주로 미주에 있는 개인과 교회들이 매치해가지고, 교회들을 매치해서 크리스찬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아이고, 좋습니다. 특별히 그 바테이 교회들과 또 도미니카 공화국 물론 를 위해서 지도자가 될 크리스찬 그 리더자들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장학금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휴먼 릴리프 사역인데요. 병원이 갑자기 환자가 생겨서 병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은 병원 치료 이런 것들이 다는 못하지만 형편이 되는 만큼, 뭐 이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이제 주 교통 수단이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또 차하고 오토바이에 부딪혀서 조심성이 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 나라 사람들은 생명이 100개가 있기 때문에 뭐 생명 서너 개 정도는 우습게 여긴다,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분들은 아주 믿음이 엄청 좋아가지고 언제든지 5분 내에 천당갈 준비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좀 굉장히 운전도 험하게 하고 주의성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고도 그만큼 많아요. 그런 뭐 메디칼 그 도움들, 그 다음에 뭐 식량 좀 공급해드리는 그런 사역들, 그분들 주식이 쌀이에요. 쌀, 기름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분들이 밥할 때 기름을, 식용유를 넣고 꼭 밥을 하거든요. 소금하고 식용유를 넣고. 그분들이 이제 쌀, 식용유, 소금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사역들, 또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쓸 공책이나 연필, 지우개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필요에 따라서 한 권씩 이제 다 쓰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학교를 못 가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교복하고 신발하고 가방이 있어야지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또 학교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걸 살 여유가 없는 그런 아이들은 개학이 돼도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런 학용품들을 공급하는 그런 사역들, 또 이제 공립학교하고 일종의 자매결연 같이 그렇게 됐어요. 공립학교하고 그 밭대이 내에 있는 공립학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현재 사역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공립학교 학생들 다 모아놓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공립학교에 공책이나 학용품들도 기증하고 뭐 치약, 칫솔 이런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용품들도 이제 기증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컴퓨터 교실도 열어줬어요. 그 우리 친구 목사님, 이제 이번에도 제가 친구 목사님 또 그 컴퓨터 랩탑을 모아 놓으셔가지고 이제 기증 받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제안해갖고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첫 학교에 그 컴퓨터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 교실을 열었어요. 이제 기증받은 컴퓨터를 가져가서 그래서 아이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아서 이제 더 나은 생활을 이제 직업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공립학교에서 본인들을 위해서도 본인 학교를 위해서도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두 번째 컴퓨터 교실을 공립학교를 위해서 열기 위해서 이제 가져가서 이제 열게 되죠. 그런 그 주로 이제 릴리프 사역들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그것이 이제 뭐 한 8년 정도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되면은 어떤 뭐랄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 뭐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들을 또 음으로 양으로 돕는 그런 사역 속에서 네. 그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그 루마니아 초창기에 갔기 때문에 거기도 네. 목회자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목회자들하고 현지 그 복음의 오지로 이렇게 사역자를 보내는 그래서 선교사 훈련 같은 걸 하고 그렇게 파송을 시키고 또 같이 이렇게 교류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했었고요. 또 네.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집시 사역을 했어요. 네. 지금 좀 전에 어려운 사람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제 그런 두 부류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그렇게 훈련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네. 자기들끼리 어떤 교단이라든지 네. 어떤 것을 형성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협력 관계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이제 각자 교회들이 교단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주로 이제 많은 교단들이 이제 오순절. 펜테코스탈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요. 이름은 이제 다르지만 그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침례교회, 그다음에 우리 얼라이언스 교회들도 여러 데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리폼드 처치, 그 리폼드 처치도 또 몇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교단들이 대개 다 있고요. 이제 저는 CMA 교회 파송 받아갖고 우리 CMA 한인총회 협력 선교사로 파송 받아 갔지만은 이제 사역은 거의 초교파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죠. 왜냐하면 밭대이 내 모든 교회들을 이제 섬기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아주 형제 자매로서 어울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같이 협력하고 그들 교육해주고 섬겨주고 할 때 어떤 목회자나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좀 곁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는 그런 치리 문제나 그런 것들은 그 현지 교단에서 책임지지 선교사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섬겨드리는 걸로 족하는 그렇게 하면은 대신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 교단 내에서 그렇게 다들 치리를 잘 하더라고요. 일단 그분들의 규정들이 있는데 아주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좋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신경 쓰고 주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해주면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는 현지 교단들이
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부담이나 마찰 이런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없죠. 아주 예. 좋네요. 저는 우리는 그래서 협력하고 돕는 네. 사역만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네. 목회를 더 잘하실 수 있도록 뒤에서 돕는 서포트 사역이기 때문에 예, 뭐 특별히 저와 현지 사역자들의 마찰 그런 건 없어요. 참 좋습니다. 이 유럽은 뭐 예전부터 그 교리 싸움이나 이게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뭐 말하자면 칼빈이 네네네. 재침례교회를 핍박했다 해서 뭐 네, 네. 교단주의 그다음에 이 신학의 그 색깔을 엄청 따져요. 거기처럼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네. 우리는 아주 칼날처럼 그 신경 쓰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잘못하면 뭐 네. 협력의 장이 다 무너져 버리는 네. 그런 게 많고요. 또 이제 집시 사역이나 아까 그 휴먼 릴리프 같은 사역도 네, 네. 유럽에는 이제 굉장히 그 인권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인권에 이게 벗어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네. 이거는 법적으로 네. 위반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데 좋고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왜 그 이렇게 도와주고 아이들 학용품이라든지 막 이런 거 나눠줄 때 네. 막 자기네끼리 막 서로 더 많이 갖겠다. 뭐 물론 또 그런 많이 면이 타다가 있죠. 막 저 뒤에 가서 뭐 팔아먹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것도 그렇지만 있죠. 응. 우리는 이제 그 공급을 할 때 학교에 기증하는 거는 학교에 딱 기증을 하기 때문에 네. 단체로 학교에서 배분을 해요. 그리고 그 보통 그 자리에서 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학생들이 쭉 나가면서 학생 하나이당 뭐 공책 먹건 연필 몇 개 지우개 하나 좋네요. 이런 식으로 딱 아이고 뭐. 큰 아이들에게는 몇 개, 음. 작은 아이들에게는 몇 개 이런 식으로 그 자리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교회나 마을에 기증하는 것도 우리가 직접 나눠주지 않고 그 담임 교역자에게 일임을 하면 맡기면 이제 담임 교역자가 필요에 따라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건 없죠. 대신 이제 단기 사역팀이 왔을 때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과자나 뭐 이런 거를 배분할 때 이제 단기 그 팀들이 쭉 나눠서 이제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제 애들이 작은 애들이 막 왔다가 특별히 이제 기증품이 조금 좋고 비싼 거 이런 것들이면 어른들도 눈에 좀 불이 나죠. 왜냐면 그분들은 만지지 못할 그런 그렇죠. 물건들이기 네. 때문에 어디 가나 다 있죠. 그런 네, 거. 그러니까 한번 받고 또 돌아와서 뒷자리에 또 쓰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은혜롭게 잘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하여튼 현지 목회자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들하고 이게 네. 팀워크가 아주 중요하죠. 중요하고 또 네. 그분들이 자기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그렇죠. 거. 제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네. 그 사람들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러시군요. 생활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탁 각이 서 있는데 그렇죠. 선교사님 말씀드리니까 좋네 아주 대신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것은 뭐 미국은 그래도 인종 오리엔테이션이 많이 돼 있으니까 좀 낫지만 한국 사람들이 이게 인종 오리엔테이션이 역사적으로 없다 보니까 좀 타인종을 알지 못하고 약간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못 사는 인종이나 나라는 약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 팀으로 온 분들 중에서도 이 현지인들이 가난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이제 단기팀 오는 분들이 좀 더 인종적인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이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미리 좀 교육을 받아가지고 오실 수 있으면 저희가 좀 그래도 안심을 그렇죠.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교육이 없이 오신 분들은 현지인들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가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선교사님만 힘든 저 거예요. 어렵죠. 예, 저희는 어렵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요즘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때문에 다 이렇게 녹록지 않죠. 뭐 네, 그렇죠. 사역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네.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하면은 어떤 일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추스려서 네.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하실 것인가? 이제 뭐 그런 같은 비전 사역이 같은 거? 이어지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 신학 훈련에 좀 더 포커스를 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특별히 그게 이제 계절 학기식으로라도 정해진 정규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서 강사는 틀리더라도
그렇게 거의 신학교 형식을 예. 뭐 2달에 한 주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교과 과정이 정해져서 이렇게 굴러가서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 신학 훈련도 받고 목회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 자격도 좀 갖출 수 있도록 예. 저희도 그 소정의 과정을 마친 목회자라는 그런 그 자신감을 예.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지금 중요한 이슈예요. 특별히 커리큘럼도 좀 만드시고 네. 가르칠 수 있는 분들하고 연결을 하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면 도미니카 공화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 선교적인 어떤 기도라든지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더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네. 좀 그 강의로 준비해 오셔가지고 네. 우리 현지 사역자들을 세미나로 섬겨주시면은 네.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또 말씀드렸듯이 단기 사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훈련을 좀 더 교회에서 시켜주셔서 특별히 그 현지 사역자들을 더 겸손하게 그 선교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고 더 존중하고 더 믿음을 따라 섬기는 그러한 준비를 해오시면 저희가 훨씬 더 감사하겠고요. 선교사님하고 말씀 나누니까 네. 아이고 제가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사역해온 아멘입니다. 길하고는 너무 달라. 우리는 막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저만 아니야 이거 쉽고 뭐 어렵고 떠나서 아주 네. 제 마음이 그냥 싹 풀리면서 참 그 행복감을 제가 간접적으로 느끼는데요. 아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또 잘 현지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 열어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듣고 이게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또 기회가 되면 네. 또 함께 협력하고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